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드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은 모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라고 분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 두 여성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첫 번째 기소는 확대와 속도감을 뜻합니다. 백악관에서는 기소된 사람을 커피보이로 부르거나 대통령과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다운플레이하지만 꼭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팍스뉴스와 긴 길이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거의 생각이 같고 전사 군인과 관련해 잘못된 비난을 했던 여성 하원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경신은 더 이상 가짜 여론조사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들은 모두 공화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것도 진보 성향주에서입니다. 세금 개혁안은 이번 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표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는 상속세 전면 폐지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입니다. 또 LA 다저스에는 다저스 팬에게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날짜로 금요일에 출발을 해서 이제 아시아에 도착을 하니까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두 번째 성명까지 발표를 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에 에이펙 회담에 가서 정상회담도 두 나라 정상이 하겠다 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이제 사드 시스템 불화를 끝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밖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모든 언론, 블룸버그 뉴스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과 한국 관계자가 몇 개월 동안 조용히 일을 해서 이뤄낸 것인데, 북한 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동안 중국은 몇 년 동안 얼마나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강하게라는 단어로 안 되네요. 격렬하게 시위를 했었는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롯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모습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나라에서 결국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겠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성명이 거의 비슷하다고 뉴욕타임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중국으로서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것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그동안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무역으로 따지고 보면은 더 이상 생각하고 말고도 없다. 무역 분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몇 가지 서로 합의한 게 있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할 때 거기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또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3국의 군사동맹을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하지 않겠다. 한국으로서는 식민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동맹을 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이번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일본의 아베 신조의 검은 야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발로 워싱턴도 일단은 안도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싱턴으로서는
그 아시아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웃 국가들끼리 서로 굉장히 사이가 나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워싱턴으로서는 반드시 지금 서울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충분한 표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중국과 한국은 군사, 정치, 경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그 중국으로서는 지역에서 아시아에서의 뭔가 힘을 더 강화해 보겠다는 그 야망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과거의 지도자와는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만 챙기겠어 할 때 파리 기후 조약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중국은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하고 또 어떠한 아프리카라든가 예전에 실크로드 비슷한 1대1로 만드는 것에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뭔가 다른 나라와 겟얼롱하고 중국의 입장을 이제는 호소까지도 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확장을 막고 중국의 리더십을 확대하는 야망의 시그널이다. 이런 표현도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때문에 한국의 경제 보복한 것은 없었다. 중국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저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은 롯데가 중국의 일부를 마트를 팔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이러한 발표가 나와서 우리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롯데 마트를 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까지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WTO에 불만 접수해야지 된다는 요구도 많이 했었고요. 롯데그룹은 그동안 감당하기 불가능한 고통이었습니다. 라면서 두 나라 사이에 관계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아주 한국 단어로는 소원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한자를 써서 소원해지면 그러면 한국이 결국은 미국과 강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또 아시아에서 힘을 확대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고 한국이 하지만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서클에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소원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두겠다는 선택을 중국으로서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긴장 완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을 하기 직전에 지금 한국과 중국의 다 공통적인 이슈가 북한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시아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해버렸고 그 바람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아주 기분 좋게 어제 상승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의 북경대학의 국제학과의 조 교수, 왕덩 교수가 두 나라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는 관광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소매업도 마찬가지고 K-팝 스타 조수미 씨도 가려다가 묶여 있었고 했는데 올해 관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첫 9개월 동안에 지난해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쓴 돈을 기준으로 볼 때는 65억 달러 정도 매출이 한국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로이터 통신도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전에 스웨덴 대사였었죠. 남관표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가안보실 2 차장이 가서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드보다는 북한과 다른 이슈를 더 본 결정이다.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얘기하고 역시 로이터나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그 워싱턴에 그 비영리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국제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스팀슨 센터라고 있는데 중국계예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 윤선 해서 혹시 한국계인가 했더니 여기에 이제 전문가 이스트 아시아 프로그램 특히 이제 중국 전문입니다. 이 윤선 씨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그 독립적인 정책을 좀 많이 어필을 했고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도 했었던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그래서 문재인 새 대통령이 중국으로서는 희망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 다른 나라 그 지도자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데 중국에서 21세기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가서 그 푸틴 옆에 있었고 뭐 좋은 대우 받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지도자들이 가질 않았어요. 푸틴 이외에는 이제 그 공산 그 뿌리가 있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도저히 관계를 그 개선하기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서로 그 진짜 양보는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사드에 대해서 입장 변화 없다고 하고 한국도 그런 지금 뭐 있는 것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지는 않고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그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가 조금 있는데요. 이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요거 간단하니까 그냥 함께 가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또 다른 내용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새로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좀 심도 있게 취재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그 북한에 관한 그런 이슈가 미국에서 별로 아주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도 아주 일상적인 그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이 됐다 하는 그 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뒤에 있는 밀레니얼 두 여성, 밀레니얼 세대에 두 사람 다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해서 너무 잘 아시는 그 김정은의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은 여동생이 이제 정치국 후보 의원이 돼서 아주 그 하드한 그런 그 입장에서 앞에 완전히 나서는 것은 아니면서 오빠를 김정은을 돕고 한 30살쯤 됐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와이프는 리설주는 부드러운 사이트를 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김정은의 부드러운 사이드요. 그래서 최근에 이달 초에 평양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갔었을 때도 나란히 걷지는 않았지만 이 화장품을 보면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 멋있네, 좋네, 포장도 좋고 만족해야 할 때 그때 이제 검은색 꽃무늬 정장을 입고 이제 클러치를 겨드랑이에 딱 끼고 리설주 와이프가 옆에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역시 같은 장소에 여동생 김여정도 있었는데 김여정은 검은색 이제 그 공산당원복을 입고 노트북을 옆에 끼고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을 도와주는데 두 여성, 그 와이프는 매력적이고 영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은 좀 그 시리어스한 그런 곳에서 결국은 그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남자가 뭐 군사 의무를 한다던가 팩토리에서 여러 가지 그 좀 딱딱한 일을 할 때 여자는 요즘에는 특히 뭐 장마당에 나가서 집에서 만든 떡도 팔고 뭐 과자도 팔고 돈을 남자보다 더 벌잖아요. 요즘 북한의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식 표현으로 쉽게 한 것 같아요. 결국은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여성의 목적은 차세대 군인 기르기인데 이처럼 이제 북한은 그 물보다 피가 진해서 이렇게 그런 로열 패밀리의 가족은 앞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뭐 가장 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그 국장이잖아요. 그야말로 북한의 그 로열 패밀리의 딸이었고 김정은의 그 직접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전에 이런 소개도 합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그 와이프도 함께 그 뭐 반제국주의 전투사다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부인과 뭐 그냥 그 남녀 관계
관계였던 5명의 여성들을 앞에 내놓지 않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동생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김정은의 와이프는 뭐 크리스찬 디오르도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샤넬 뭐 지갑 이런 것들 뭐 다 갖고 다녀서 결국은 북한도 스타일도 있고 핵무기도 마련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이 원래 뭐 중국에서 보도하고 일본에서 보도하고 뭐 영국의 선 같은 데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10월 10일에 북한의요 핵실험장 팽게리에서 터널이 붕괴돼서 적어도 200명이 숨졌다 하는 내용 지금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새어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도 또 아사히 일본이요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지하 터널 공사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이 전한 한국, 일본, 북한 관련 주요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미국도 바람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저렇게 달라진 것처럼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라서 모르셨죠? 제가 왜 0.5초 늦어졌는가.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두툼하진 않고 도톰한 그런 니트 스웨터를 검은색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 더울 것 같다 이렇게 가기에는 해서 벗고 있었어요. 팔을 빼고 있는 사이에 광고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전혀 그런 일 없다. 아니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 1억 2,600만 명이 적어도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클레물리니와 관계된 그런 러시아에서 보내는 가짜뉴스 또 의도적인 그런 뭔가를 만들어낸 스토리를 1개 이상 접했다고 하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은 그런데 영향은 없었다. 투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끊임없는 이 조사잖아요.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조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러시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합니다. 또 러시아가 워낙에 공작에 강한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수사로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는 루머와 서로의 공격에서 법적으로 그런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이제는 어제 3사람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3사람 기소된 사람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빨리 더 넓게 이것을 수사를 하고 소매를 그러기 위해서 걷어붙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다른 것을 조사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소된 폴 매나포트라는 캠페인 당시에 의장을 했었던 사람을 이제 사면한다거나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명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또 백악관의 대변인 전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폴 매나포트가 캠페인 내 4개월 정도
4개월 내지 5개월, 길게 잡으면 뭐 거의 6개월까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장을 지냈는데 의장에서 왜 그만두게 됐느냐 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아주 부패하고 사람까지 뭐 살해하는 데 관여를 했던, 결국은 러시아로 도망가고만 그 사람을 이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또 러시아와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어서 사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캠페인 의장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스티브 배넌, 해고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이 수석 전략가면서 동시에 캠페인 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뭐 얘기해 본 지도 오래됐고 뭐 관련 없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처음에 발표할 때 굉장히 엑셀런트도 아니었어요. 그레이트한 그 우리 그 캠페인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기소된 사람은 이제 캠페인 부의장, 세 번째는 정말 30세예요. 30세고 대통령과 주변에서는 정말로 뭐 자원봉사자다, 그리고 뭐 커피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0살밖에 안 된 그 조지 파파도울러스, 그리스계네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 자문, 실제로는 외교 자문이었어요. 그런데 커피나 날랐던 커피보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봤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편집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사옥을 간 거예요. 사옥이 이제 새로 다 이렇게 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군요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들이 새로운 그 외교 자문들을 구성을 했더군요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은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 러시아 관련설에 대해서 결국은 관련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라이어다라고 얘기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커피보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환경, 오일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고 아주 그 그레이트한 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너지, 오일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엑셀런트 가이라고 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 모른다, 뭐 이게 뭐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소된 그 여러 가지가, 그리고 특히 폴 매나포트 전 의장에 대해서는 거의가 지금 그 돈 세탁, 뭐 해외에 뭐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그리고는 그 돈으로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뭐 카펫 같은 거 까는데 그게 뭐 한 90만 달러, 100만 달러 정도 되더군요. 옷도 만 150만 달러 정도로 세금 안 내고 사입고 했는데, 이게 뭐 대통령도 몇 년 전 나의 캠페인 본부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일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캠페인 의장이 되고 나서 5월 달에 이 폴 매나포트, 어제 기소된 그 전 의장이 러시안 우크라이나인과 만났고 8월 달에 다시 만났고 6월 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매나포트와 그 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고, 7월 달에는 외 법무장관이 러시아 또 대사를 만났잖아요. 9월 달에도 또 만났고, 그래서 러시아 이 스캔들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인데도 싹 빠지고 부장관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없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하게 된 거고, 10월 달에도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그 러시아 띵크탱크에 주선하는 그런 그 이벤트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제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쿠슈너와 함께 12월 달에 러시아 대사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만난 것도 부통령에겐 거짓말하고 해서 결국은 해고됐죠.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도
이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에게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아라 했는데 플린이 조사를 계속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CIA 국장에게 러시아 이것은 조금 다운플레이 해라 지시를 했고 결국은 이도저도 좀 안 되고 이 일이 커지니까 5월 9일에 마이클 코미 FBI 그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그 코미 국장을 해고하는 이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백악관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의 일이다. 등등 얘기를 해도 그 12개 혐의 중에서 몇 개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이 진행하던 동안에 있었고 대통령 아들까지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이 조사는 그냥 끝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어제 그 박스뉴스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그 기소된 건데 아니거든요. 그 몇 가지 케이스는 2016년, 2017년에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사하는 거 보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지자들이 알면서도 지지를 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도 세금 감면안 이런 것 같은 것 자신들 좋게 통과를 시키고 하려면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게요.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를 해고하지 말아라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 캠페인 진영과 러시아의 어떤 그 공모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나면 가만히 침묵했던 그 공화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사는 아무튼 일단은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날마다 그 지지율이 낮은 것을 새로운 기록을 이게 이제 갈아치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갤럽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기구입니다. 지금 그 33%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지율이 지지하지 않는다가 62%면 29포인트 차이입니다. 아이젠하워 이후에 2명만 이 정도로 낮았어요. 리처드 닉슨과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어제 제가 아예 말씀도 안 드렸잖아요. MBC와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가장 낮다는 그런 오히려 그 MBC와 월스트리트저널 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좀 낫네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니까 38% 새로운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58%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뉴스는 아닌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심각하게 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보수 자신의 지지 기반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 가지고는 재선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그 비서실장이 팍스에 그 빌 올라일리 나가고 들어왔잖아요. 정말로 보수적인 그 잉그램 그 앵글이라는 그 쇼에 출연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나라의 도움으로 북한이 정신 차리고 핵무기 끝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로버트 리 장군 그런 그 남부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서로 협상이 부족할 때 내전이 일어난다. 협상 능력이 부족할 때 내전이 일어난다. 과거의 그 남북 전쟁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 그 자체가 내전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리 장군은 노예제 지키기를 했는데 잘했다는 건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가장 또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골드스타 패밀리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말한 것 일부는 그 얘기를 한 게 사실이잖아요. 사인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정치화했다 하면서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지어낸 것인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 프레드리카 윌슨 그 흑인 여성 의원을 마구 빈수레가 뭐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한 것이 계속 예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러고 있네 하고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서실장 말이 틀리다는 게 9분짜리의 비디오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커멘트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잉그레햄이. 그랬더니 No, never.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사과하겠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내 커멘트는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공직자 가운데서 이렇게 본인이 말한 것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도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고 No, never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전해드렸었던 내용 가운데서 하나 뭐 별로 큰 것은 아닌데 정정해드립니다. 지금 그 제롬 파웰 연준 이사를 의장으로 이제 뭐 거의 그 지명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이사를 지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재무부에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00년도 넘어와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사로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주지사들이 미국의 그 50개 주 가운데서 공화당이 훨씬 많잖아요. 34명, 민주당이 15명밖에 안 돼요. 최근에 많이 졌어요.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한 명은 무당파인데 인기 있는 그 주지사를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주에서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25만 5천 명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뭐 거의 석 달이네요. 7, 8, 9.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공화당 그 주지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수는 그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주지사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넘버 원 매사추세츠의 찰리 베이컨 공화당 주지사 지지율이 69%나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한인이 부인인 그 레리 호건 메릴랜드의 주지사가요. 지지율이 66%거든요. 역시 공화당이잖아요. 제가 이분의 성함을 잊었는데, 그 레리 호건 그 주지사가 원래 이 한인 여성을 만나서 뭐 한국에 뭐 백악관이래요. 청와대 가서 찍고 그런 사진도 봤는데, 다 옆에서 또 서포트를 하고, 그림을 그 작은 그 동네의 어떤 그 그림이든가요. 뭔가 아무튼 예술 전시 뭐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이든가요. 그런 그 전시에 갔다가 이 그 와이프가 만드는 것을 보고 반했다던가 해서 나중에 뭐 대학에서 공부도 하게 하고 했었다는 이 레리 호건 그 주지사가 넘버 2예요. 인기 높은 66%입니다. 그것도 아주 진보적인 메릴랜드 주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긴 진보주는 아니네요. 알칸소의 그 주지사. 그리고 네 번째가 알라바마 공화당 주지사, 다섯 번째가 노스다코타의 그 공화당 주지사인데 여섯 번째로 오면은 스윙 스테이트예요. 네브라스카의 브라이언 샌더벌 공화당 주지사잖아요. 그래서 이 네브라스카는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는데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면은 다시 또 역시 공화당인데 지금까지 전부 공화당 주지사인 거예요. 열 번째 안에 민주당 주지사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필 스캇 그 공화당 주지사 인데 이 주가 버먼트주입니다. 버먼트주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낸 주니까 어느 정도의 그 진보적인 주인지는 뭐 상상이 되고요. 공화당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민주당에서는요. 후보가 아니라 주지사가 스티브 블럭 그 주지사인데 몬타나예요. 몬타나는 또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거기서 민주당인 주지사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높은 넘버 12에 올랐습니다. 참 인기 없는 주지사도 또 그런데 공화당 주지사예요. 가장 인기 없는 주지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뭔가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적극적이었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자격 미달됐던 그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77%의 주민이 지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캔사스의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샘 브라운백 주지사도 인기 없기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네요. 네.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지금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잔 콜린스처럼 조금 그 중도 성향의 그 사람은요, 상원의원은 부자들도 세금을 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금 개혁안을 정말로 지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주 부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야 된다고 믿지 않는다. 더군다나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의 안을 내서 나중에 절충해서 또다시 만들어서 세금 개혁안이라는 게 나와야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원 아니건 하원 아니건 콜린스 같은 그 온건파와 몇몇 민주당 의원까지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지 되는데 상원에서는요,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는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한 549달러까지만 안 내게 하고 커플은 그 2배 약 1100만 달러까지만 안 내게 하고 그 다음 부자들은 상속세를 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매년 뭐 10월 31일 하면 할로윈데이 하다 보니까 할로윈데이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됐지? 갑자기 몰라졌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켈트족 그 축제 때, 한 해의 마지막 때 죽음의 신에게 뭐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면서 또 영혼도 달래고 악령도 막는다. 뭐 이렇게 그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하고 치장을 하고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요즘에 그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할로윈데이가 크답니다. 여러 가지 뭐 판매가 굉장히 많이 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그런 것인가 하고 이제 쭉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또 아기자기하잖아요. 뭐 먹는 것에도 작은 그 펌킨으로 뭐 예쁘게 만들어 놓고 호박 음식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는 모습들이더군요. 그리고 펌킨 하니까 요즘 그 스타벅스에서 가을에 파는 그 뭐 펌킨 라떼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졌어. 오늘 어떡하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그야말로 매니지먼트 스킬이 결정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하는데, 뭐 라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전략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틱한 연설을 그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할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과정을 믿어야지 된다. 본인의 뭐 종교적인 어떤 그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할 것이다 하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